그날은 제 딸 지우의 돌잔치 날이었습니다. 어렵게 얻은 첫 아이였기에 저희 부부는 몇 달 전부터 그날을 위해 정말 열심히 준비해왔거든요. 지우가 태어난 것도 기적처럼 느껴졌는데 그 아이가 어느덧 첫 생일을 맞이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어요. 장소는 강남에 있는 한 호텔의 연회장이었고 홀 앞에는 꽃장식과 풍선이 가득했습니다. 지우의 첫 생일을 축하해주세요라고 적힌 현수막 아래에는 포토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었고 지우가 태어나서부터 자라온 과정을 담은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장식되어 있었어요. 엄마 아버지 오셨어요? 날이 아직 쌀쌀한데 괜찮으셨어요? 아이고 이렇게 좋은 날에 추운 게 대수냐. 우리 지우 첫돌인데 아유 그나저나 여긴 왜 이렇게 화사하니? 보기 좋다. 고생 많았다. 열심히 준비한 티가 팍 나네. 와이프가 고생했죠. 그 안쪽에 자리 마련해뒀어요. 따뜻한 차 먼저 드시고 계세요. 남편은 항상 시부모님께 예의 바르고 성실하게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시부모님을 필두로 시댁 쪽 친척 어른들도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아주버님과 형님들, 조카들 뿐만 아니라 시고모님, 시이모님들까지 연회장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어머, 앞에 지우 사진 너무 귀엽다. 이거 내가 만든 머리띠인데 나중에 한번 해봐. 감사해요, 이모. 너무 예쁘네요. 야, 우리 조카 첫돌 축하해. 고마워, 형. 잠시 후 저희 친정 식구들도 도착하셨어요. 친정엄마와 여동생, 그리고 외삼촌 부부와 사촌 언니까지 모두 정갈하게 차려입고 오셨습니다. 아유, 우리 지우 어디 있니? 지우 좀 안아보자. 어서 오세요, 장모님. 지우는 안에서 지우 엄마랑 준비하고 있어요. 형부, 연회장 진짜 예쁘네요. 언니가 준비 많이 했나 봐요. 포토 테이블도 완전 감성 넘치는데요? 고마워, 처제. 처제도 언니 센스 알지? 신경 엄청 많이 썼어. 야, 돌잔치가 아니라 무슨 약혼식장 같은데? 너무 예쁘게 해놨네. 야, 축하한다, 민재야. 재수 씨는 지우랑 준비 중인가 보네? 안에 있어. 곧 나올 거야. 야, 바쁜데 와줘서 고맙다. 대기실에서 살짝 밖을 보니 사진작가가 손님들의 사진을 찍어주고 있었고 남편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딸아이의 옷과 머리매무새를 다듬어준 뒤 밖으로 나가려던 그때 핸드백 안에서 진동이 느껴졌고 핸드폰을 꺼내보니 아빠한테 문자가 와 있었어요. 간신히 퇴근했어. 이제 출발한다. 많이 늦진 않을 거야. 꼭 시작 전에 도착할게. 미안하다, 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 한 구석이 찡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으로 일을 하시거든요. 야근 근무에 쉬는 날도 일정하지 않다 보니 돌잔치에 올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았었는데 다행히 퇴근하고 바로 오신다는 소식이었어요. 눈시울이 살짝 뜨거워졌지만 아이를 안고 있어서 눈물을 훔칠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꼭 시작 전에 도착할게라는 마지막 문장에 기대어 마음을 다잡았던 그때 행사 시작 전 사진기사가 가족들 사진을 먼저 찍어준다고 해서 밖으로 나갔어요. 지우는 연한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제 무릎 위에서 까르르 웃고 있었는데 작은 손으로 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장난을 치다가도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갸웃하곤 했습니다. 우리 딸, 오늘 주인공이라 그런지 아주 신이 났어요. 지우가 제 말을 알아들었는지 까르르 웃으며 제 목에 얼굴을 묻었거든요. 하얗고 통통한 볼이 제 목을 간지렸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아빠. 아빠? 아빠는 지금 바빠. 손님들 맞이하느라 정신없어.
그 사이 연회장 안에서는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행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곧 지우의 첫 생일 잔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자리로 천천히 이동해 주세요. 손님들이 하나둘씩 테이블에 앉고 사회자가 분위기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던 바로 그 순간, 연회장 입구 쪽 투명한 유리문 너머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허리를 약간 숙인 채 헐레벌떡 숨을 몰아쉬며 달려오는 사람. 바로 친정아버지였습니다. 아유, 다행이다. 그 시작 전에 도착했네. 저희 아빠는 경비복을 입고 계셨어요. 파란 재킷과 짙은 남색 모자까지. 아마 집에 들릴 시간도 없이 바로 달려오신 모양이었습니다. 아빠는 문 앞에서 서둘러 모자를 벗으며 머리를 매만지고 계셨는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울컥해서 숨을 삼켰습니다. 저는 지우를 조심스레 남편에게 넘기고 빠르게 아버지 쪽으로 걸어갔어요. 가까이서 보니 아빠의 차림새보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숨을 몰아쉬는 아빠의 모습이었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리는데도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를 짓고 있었거든요. 아빠 오셨어요? 시작 전에 도착하셔서 진짜 다행이에요. 아유, 그 늦을까봐 걱정했는데 다행이다. 지우는 어디 있니? 저기 지우 아빠가 안고 있어요. 아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식사도 못 하셨죠? 괜찮다, 괜찮아. 우리 손녀 얼굴을 보면 그 배고픈 것도 잊어버리는데 뭐. 근무 때문에 못 오실까봐 걱정이었는데 다행이다. 숨 먼저 고르세요. 너한테도 지우한테도 중요한 날인데 절대 빠질 수가 없지. 아버지의 옷깃에는 추리카드가 아직 달려있었고 구두는 낡은 작업화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손을 뻗어 추리카드를 떼어 주머니에 넣은 뒤 아빠의 머리를 매만져드렸어요. 안으로 들어가세요. 자리 비워뒀어요. 엄마랑 지은이, 외삼촌 숙모도 오셨어요. 그래. 인사드려야지. 저는 친정아버지의 등을 살짝 밀며 안내했고 아버지가 연회장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려던 그때 등 뒤에서 싸한 기운이 느껴졌고 곧이어 익숙한 콧소리가 들렸습니다. 참나, 아유, 가관이네 정말. 몸을 돌리자마자 마주한 것은 시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팔을 꼰 채 날카로운 눈초리로 친정아버지의 머리부터 발끝을 훑어보고 계셨어요. 어머님의 입가에는 냉소가 감돌고 있었고 그 양쪽으로는 시댁 식구들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아우, 세상에. 돌잔치에 경비복 입고 오는 사람은 또 처음 보네. 내가 정말 별꼴을 다 본다니까. 아우, 세상에나 내 말이. 언니, 나는 처음에 호텔 직원인 줄 알았잖아. 근데 지우 엄마가 달려가서 인사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제가 일 마치고 급히 오느라. 아니, 돌잔치가 어떤 날인지 모르세요, 사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옷 한 벌 갈아입을 시간도 없었나? 아유, 손님들도 많은데 내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어, 정말. 저기 바깥 사돈, 경비복 입고 오신 김에 나가서 보초라도 서시지 그러세요. 그 말에 시이모님이 쿡쿡 웃었고 시아버지도 웃음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새하얘졌어요. 정말 우리 아빠에게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할 말인가 싶었거든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그 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니?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아유, 그리고 웃자고 한 말인데 애가 오늘따라 예민하게 그러네. 얘 지우애미야. 너도 솔직히 창피스럽지? 쪽팔려서 모른 척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는 거 다 안다. 근데 이건 좀 미스야, 미스테이크. 아무리 참석이 중요하다지만 차려입고 오신 손님들 앞에서 이건 예의가 아니지 않니? 제가 무언가를 말하려는 그 순간 갑작스럽게 연회장 입구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입구 쪽에서부터 웅성거리는 소리, 호텔 직원들의 분주한 움직임 뒤로 일사불란하게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났어요. 다들 이어폰을 귀에 꽂고 어깨에 무전을 착용한 걸로 보아 경호팀인 것 같더라고요. 그 회장님 동선 확보하세요. 옆 통로 비우고 안내 준비합니다. 연회장 입구 정리 완료했습니다. 고객들과 동선 겹치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연회장 문가로 고개를 돌리는 사이 경호원들 사이를 가르며 한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 보이는 남성.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진 듯 보였지만 또 그런 사람치고는 꽤 젊은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단정한 정장 차림에 머리를 가지런히 빗은 그 남자는 그야말로 위엄이 넘쳐 보였습니다. 어머머, 야, 저분 혹시 호텔 회장님 아니니? 그러게 맞는 것 같지? 나 무슨 인터뷰에서 봤던 것 같은데 호텔 체인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근데 왜 여기를? 호텔 회장님이 왜 하필 그 시간에, 그것도 우리 연회장 앞을 지나가는지 알 수 없었지만 모두의 시선이 회장님께 집중된 건 분명했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회장 쪽을 힐끗 보며 지나가던 호텔 회장님이 저희 쪽을 본 순간 걸음을 멈췄거든요. 그러더니 마치 뭔가에 홀린 듯 연회장 쪽으로 다가왔고 저희 아버지를 응시하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확히 제 아버지 앞에서요. 네, 이럴 수가.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십니까? 경호원들이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봤고 호텔 직원들도 순간 당황한 표정으로 회장님을 부축하려 했습니다. 그 회장님, 여긴 돌잔치 연회장입니다. 여기서 무릎 꿇으시면 물러나게. 지금은 아주 중요한 순간이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회장님이 왜 우리 박하사돈한테... 아니, 저게 무슨 경우야? 갑자기 어디가 안 좋으신 거 아니야? 그 호텔 회장님이 왜... 모든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하던 그때 저는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는 회장님의 갑작스러운 행동에도 그저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광경. 경비복 차림을 한 남자를 향해 무릎을 꿇은 호텔 회장. 그리고 그 앞에서 입을 다물지 못한 시댁 식구들. 시어머니는 결국 의자에 털썩 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박하사돈이 누구시길래, 무슨 사이길래, 왜 이런 일이... 그렇게 회장님이 등장하자 시댁 식구들은 하나둘 친정아버지를 향한 시선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비웃음과 조롱이었지만 이제는 공포와 혼란, 나중엔 굴욕과 떨림이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시간을 멈춘 듯한 정적이 연회장을 덮어버린 것처럼 느껴지던 그때 주변에서 경호원들이 조심스럽게 회장님을 부축하려 했지만 회장님은 손짓으로 모두를 물리치며 여전히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저희 친정아버지가 조용히 움직이셨어요. 두 손으로 회장님의 양팔을 잡고는 천천히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오늘은 내 손녀딸의 돌잔치 날인데 회장님이 무릎을 꿇으실 자리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지.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마치 오래된 동지처럼 조용히 얼싸안았습니다. 회장은 아버지의 등을 몇 번 두드렸고 아버지는 조심스레 회장의 등을 감싸 안으셨어요. 그 광경을 바라보는 사람들, 특히 시부모님과 시댁 식구들의 얼굴에서는 말 그대로 온몸에 피가 빠져나간 듯 창백함이 번졌습니다. 아니, 회장님이 저렇게까지... 아니,
회장님이랑 사돈이 도대체 어떤 사이인 거예요? 형부는 알아요? 조용히 좀 해. 지금 장난이 아니잖아. 그때 남편이 곁으로 다가왔고 저는 지우를 품에 꼭 안았어요. 방금 전까지 경비복을 입고 온 아버지를 대놓고 비웃던 사람들. 그 사이에서 아버지는 우뚝 서 계셨습니다. 얼싸하는 채 잠시 눈시울을 적신 회장이 몸을 떼며 연회장을 둘러보았어요.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은 채 고개를 돌려 이곳저곳을 살피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이 선생님의 손녀분 돌잔치입니까? 네, 맞습니다. 제 딸이 어렵게 얻은 아이인데 이름은 김지우라고 합니다. 지우. 참 예쁜 이름입니다. 오늘 같은 날을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회장은 곧바로 자신의 경호원 쪽으로 몸을 돌려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FMB 총괄팀장 불러와요. 지금부터 이 연회장을 VIP 행사로 전환하겠습니다. 음식은 전 메뉴 최고급 코스 요리로 교체하고 와인과 샴페인은 최고 라인으로 세팅할 것. 디저트까지 별도로 추가하고 블로어 맨셀을 전담 배치, 서비스 인력도 2배로 늘려서 절대 실수 없게 준비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경호원 중 한 명은 무전을 하며 나갔고 다른 직원들은 호텔 스태프에게 지시를 전달하러 허둥지둥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회장 조명, 음악 전부 오늘 행사에 맞춰 다시 맞춰. 플라워 아트도 추가해서 최고급 장식으로 바꾸게. 오늘은 선생님의 손녀를 위한 자리니까. 아유, 어머나 세상에. 저게 지금 무슨 돌잔치를 VIP 행사로 진행한다고? 와인 샴페인을 최고 라인으로? 세상에나, 아우, 이게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어요.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던 거였습니다. 몇 분 전까지 밖에 나가서 보초라도 서시라며 홀대하던 사람에게 호텔의 회장이 최고급 VIP 대접을 하겠다는 장면을 눈앞에서 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한번 보고 다시 친정아빠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미소도 당황한 기색도 없이 그저 조용히 계셨어요. 하지만 그 모습은 더 이상 경비복을 입고 서 있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위엄있고 고결한 모습. 바로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이 연회장에서 열리는 행사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꼭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과분한 대접은 받을 수는 없네. 과분하다뇨? 당치도 않은 말씀이십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그 말을 끝으로 연회장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건 불편함의 정적이 아니라 경외의 정적이었어요. 친정아버지를 중심으로 완전히 달라진 공기. 모두가 다시금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빛 속엔 경탄과 경애가 함께 담겨 있었거든요. 제발 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정말 작은 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럴 것 없습니다. 이 자리는 제 손녀의 첫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일 뿐입니다. 지나치게 격식을 갖출 이유는 없어요. 그럼 손녀를 위해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선생님의 가족에게 작게나마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참, 고집도 여전하시군요. 그나저나 세월이 정말 많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선생님의 인품이죠. 그래도 과한 건 사양하고 싶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공손하고 절대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사연과 관계의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다시금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 와중에 주변 분위기는 말 그대로 얼어붙은 상태였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의 표정은 지금껏 본 적이 없는 모습이었어요. 평소엔 항상 고고하고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던 분이었는데 그때는 입을 꼭 다물고 눈동자만 빠르게 움직이며 주변을 살피고 있었거든요. 대체 바꿨어더니 어떻게 회장님과 저런 사이냔 말이야? 언니, 정말 언니도 몰랐던 거야? 엄마, 회장님 말투 보셨어요? 거의 그 높은 사람을 대하듯 완전 깍듯하게 말씀하시던데요? 이거 참 야단 났구나. 큰일이야, 큰일. 다가올 일을 직감한 듯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상황을 파악하려 애쓰는 듯 했지만 이미 흐름은 아버지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상태였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늘 남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계셨던 아버지가 그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 특히나 시댁 식구들이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다는 게 참 가소롭게 느껴졌어요. 아니, 바깥 사돈이 경비원 하기 전에 아무튼 사업을 했잖아. 중소기업이긴 해도 대표는 대표였으니까. 아니, 근데 쫄딱 망했잖아. 완전히 망했다면서. 그래서 경비원 된 거라고 했잖아. 오늘 경비복 입고 온 거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던데. 도대체 저게 무슨 일이냐는 거지. 누구 아는 사람 없어? 아우, 답답해. 저렇게 대접받으시는 걸 보니까 우리가 뭔가 크게 착각을 한 건가 봐요. 경비원이란다고 그렇게 무시할 게 아니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을 수 없는 감정이 올라왔어요. 그래요. 그랬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저희 친정아버지를 곁다리처럼 여겼거든요. 대놓고 말은 안 해도 말투나 표정에서 경비원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묻어났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실 때도 경비원을 할 때도 늘 겸손하고 조용하셨거든요.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수많은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본인 정장 한 벌 사는 것은 망설이시면서 제 웨딩드레스는 최고급, 제일 예쁜 걸로 하라고 말씀하시던 모습. 평생 일궈왔던 사업이 무너진 뒤 덤덤하게 취직을 했다면서 경비원 옷을 보여주며 웃음을 짓던 모습. 경비원 일을 시작한 이후에는 피곤한 얼굴로 집에 들어오셨지만 경비 일을 하며 배울 게 많다며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하던 모습까지. 하지만 저 역시도 그런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기보다는 안쓰럽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굳이 그 힘든 일까지 해야 하나. 꽤 오랜 세월 대표님 소리를 들었었는데 경비원이 돼서 아파트 주민들한테 무시라도 당하는 게 아닌가 걱정만 했었거든요. 제 어린 시절은 평범했지만 중학교에 올라갈 무렵 아버지의 사업이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사업은 자동차 부품 관련 생산업체였는데 지역에서 이름 있는 업체로 성장하면서 직원 수도 점점 늘어났고 아버지는 늘 바쁘게 출장과 회의를 오가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께서 늘 강조하시던 말이 있었는데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누구에게든 친절히 대하라는 거였거든요. 저는 그 말에 따라 친구들 모두와 잘 지냈습니다. 네가 그런 마음 갖고 자라줘서 아빠는 참 고맙다. 가진 걸 뽐내기보다 가진 걸 나누는 게 진짜 부자란다. 그 말은 제 삶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고 대학생이 된 뒤에도 사람을 대하는 제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시절 저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캠퍼스 도서관 앞 작은 커피숍에서 시작된 인연이었어요. 남편은 그때도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책임감 있고 배려심 깊은 모습에 저도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과제 끝내고 커피 한 잔 어때요? 커피 마시면 밤에 잠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럼 따뜻한 허브티로 대체합시다.
허브티면 고민해 볼게요. 달달한 것도 같이 먹으면 좋으니까. 케이크도 먹어요, 우리. 좋아요. 연애는 조용하고 따뜻했어요. 남편의 집안은 저희처럼 여유롭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힘든 형편도 아니었거든요. 시아버지는 공무원이셨고 어머니는 소일거리 삼아 가끔 문화센터 강의를 나가시던 분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한테 당신 이야기 많이 했거든? 그래? 어떤 이야기 했는데?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부모님도 훌륭하시다고. 당신 아버님이 어떻게 사업을 이루셨는지 말씀드렸더니 대단하시다고 존경스럽다고 하시더라고. 아, 정말? 우리 아빠 그냥 평범하고 성실하게 사는 분인데. 아니야, 존경스럽다고 하셨어. 중소기업이든 뭐든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성공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오래 유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러다 어느 날 저희는 진지하게 결혼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시부모님께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남편의 부모님은 서울 외곽에 있는 아파트에서 지내고 계셨거든요. 어머님께서는 미리 저에게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지 물어보신 뒤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시고 저를 환영해 주셨습니다. 어머나, 어서 와요. 우리 민지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저녁은 준비해뒀어요. 우리 아들이 그 사람 보는 눈이 있네. 딱 봐도 그 자만 아가씨야. 처음 인사드리게 되어서 많이 떨리는데요.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말도 참 곱게 하는 아가씨네. 듣던 대로 참 잘 자랐네요. 그 민지한테 아버님이 중소기업을 오래 운영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분의 따님이라니 뭐 말 다 했지. 안 그래 여보? 아,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 때야 대기업 다니는 걸 최고로 쳐줬지만 정년 못 채우고 쫓겨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사업차 하나를 그리 오래 이끌어 오셨다니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리고 대기업 다니는 것보다 진짜는 자기 사업 성공한 사람들이지. 나야 평생 나란 일 한 게 달아서 그저 안정추구, 안정지향을 최고로 알고 살았거든. 나 같은 사람은 사업 같은 거 엄두도 못 내지.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참 존경스럽고 대단하시다. 그 말은 내가 꼭 하고 싶었어. 과찬이세요. 말씀 감사합니다. 처음 인사를 드린 날 시부모님의 말과 행동은 하나같이 공손하고 호의적이었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에는 기대감이 가득했고 저희 아버지에 대한 칭찬도 끊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후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결혼식은 서울 소재 특급 호텔에서 열렸는데 예식장 입구에서부터 고급 꽃장식이 길게 이어져 있었어요. 결혼식에서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게 식대였지만 꽃장식 또한 만만치가 않았거든요. 저는 꽃을 무척 좋아했기 때문에 생화장식만큼은 특별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그날 저희 아버지는 새로 맞춰 입은 예복에 붉은 장미 부토니에를 꽂고 손님 한 분 한 분께 직접 인사를 드리고 계셨습니다. 중소기업 대표로서 오랫동안 쌓아온 인맥들이 예식장을 채웠고 덕분에 하객석은 말도 못할 정도로 북적였어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딸아이 결혼식이라 마음이 많이 떨리네요. 사장님 따님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결혼을 하신다니 정말 부럽습니다. 결혼 축하드립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그날만큼은 가장 좋은 혼주 예복을 맞춰 입으셨고 하객들을 맞이하셨습니다. 하객 규모나 비중은 압도적으로 저희 아버지 쪽 손님이 많았어요. 저희 집에서는 제가 결혼하는 게 개운이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축하를 오셨거든요. 우리 며느리 오늘 참 곱구나. 앞으로도 지금처럼 환하게 웃는 날만 가득하길 바란다. 너희들 서로 아껴주면서 잘 살아라. 그리고 언젠가 예쁜 손주도 안겨주고. 아버님,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고
모든 사람의 축복 속에 남편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었던 거죠. 하지만 결혼 이후에 현실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습니다. 신혼 초엔 서로에게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했고,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한 건 결혼 후 1년쯤 지난 뒤였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금방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처음엔 그저 타이밍이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주기가 불규칙하니 병원에 가보자며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해줬을 때도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임신을 위해 꾸준히 노력을 했지만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은 초조해졌습니다. 이번에도 아닌가 봐. 괜찮아.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나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하는데 자꾸 눈물 나. 그렇게 매달 매순간 임신을 기다리며 수차례 희망과 실망을 반복했어요. 친구들이 하나둘 아이를 낳고 육아 이야기를 꺼낼 때면 늘 미소를 지으면서도 마음 한켠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희 엄마는 그런 저를 위로하며 손을 꼭 잡아주셨고 아버지는 내색은 안 하셨지만 새벽에 한참을 뜬 눈으로 거실에 앉아 계시는 모습을 엄마가 몇 번이나 목격했다는 걸 보면 딸 걱정에 잠을 못 이루셨던 것 같아요. 우리 딸, 마음 너무 졸이지 마. 아기는 분명히 올 거야. 엄마가 기도할게. 다 때가 있는 법이다. 조급해할 필요 없어. 너희들만 건강하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저를 지켜주고 함께 노력을 하던 남편. 남편은 지칠 법도 했지만 한결같았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아도 병원에 함께 다녔고 늘 저를 위로하면서 용기를 주었어요. 나 근데 사실 이대로도 괜찮아. 우리가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잖아. 누구 잘못도 아니고 그냥 다 내려놓자. 나는 사실 아기가 있어도 없어도 괜찮아. 아기가 생기면 최선을 다해서 키우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해도 지연이 너를 향한 내 마음은 변함이 없어. 평생 친구처럼 다정하게 살면 되지. 안 그래? 그 말에 저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부담을 크게 가지고 있었는데 남편이 그 말을 했을 때 마음이 많이 가벼워졌거든요. 그리고 정말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 결혼 5년째 되는 해 봄, 저는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생리가 늦어도 혹시나 하는 기대에 늘 실망했었기 때문에 테스트기에 두 줄이 떴을 때도 몇 번이고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다 산부인과에서 아기 심장 소리를 들었을 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축하드립니다. 아기가 자리를 잘 잡았네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아이는 딸이었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었어요. 우리에게 와준 것만으로도, 숨소리만으로도 이미 사랑스러웠으니까요. 아기의 성별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소식을 전하자 양가 모두 기뻐하셨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아기 이름 이야기를 꺼내며 엄청 행복해 하셨어요. 우리 딸이면 지혜라는 이름도 예쁘고 아니면 유자가 들어간 이름도 좋겠다. 그 순하고 부드러운 느낌이랄까? 아들이면 지훈, 딸이면 지유. 아이고, 아직 태명도 안 정했는데 무슨 이름이에요. 어쨌든 너무 잘 됐어. 내가 손녀를 보게 될 줄이야. 아이고, 새아가, 너 몸 잘 챙겨야 해. 임신 초기에 무리하면 안 된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안 돼. 우리 집에 예쁜 공주가 찾아온다니? 응? 경사네. 양가 모두의 기대와 사랑 속에 저는 어느 날보다도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나 만날 우리 아기를 위해 조금씩 아기용품을 준비하고 밤이면 배를 쓰다듬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우야,
넌 우리 가족 모두가 기다리는 아이란다. 우리 모두 네가 오는 걸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가족 모두가 설렘 속에 하루하루를 보낼 때쯤이었어요. 그런데 그 평온했던 시간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 없이 친정에 방문했는데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온 아버지께서 식탁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가만히 물만 들이키고 계셨거든요. 저와 어머니는 이상한 기운을 눈치채고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여보, 어디 안 좋으세요?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일이 좀 안 풀렸어. 요즘 거래처들이 다 줄줄이 무너지더니 결국 우리도 어려워졌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일이에요? 아빠, 설마 회사가... 그래. 오늘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거래처도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어. 자금 회전이 안 되니까 직원들 월급도 못 줄 형편이야. 아무래도 파산 신청을 해야 할 것 같아. 그 말에 어머니는 젓가락을 놓으셨고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불과 반년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거래처 미팅을 다니고 직원들과 회식을 하며 일상을 보내고 계셨거든요. 아니 여보, 당신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무너지면 어떡해요? 괜찮아. 이미 각오는 하고 있었어. 너무 오래 끌어봤자 우리만 힘들어져.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내가 책임질게. 아버지는 그렇게 담담하게 말씀하셨지만 손가락 끝이 살짝 떨리는 걸 보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셨을 텐데도 가족들 앞에서는 그저 태연한 얼굴이셨어요. 얼마 뒤 파산 신청을 마무리하신 아버지는 회사 문을 닫고 돌아오셨습니다. 상자 몇 개에 짐을 담아오신 날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백수가 됐네. 하지만 집에서 놀고만 있을 순 없지. 뭐라도 해야지. 여보, 좀 쉬세요. 한동안은 그냥 몸 좀 추스르세요. 너무 무리하셨어요. 쉬는 것도 자치야. 우리 딸이 아기 맞을 준비를 하고 있잖아. 손녀가 곧 태어나는데 그 빈손으로 맞을 수는 없지. 엄마와 아버지가 평생 사시던 집마저도 처분을 한 뒤 전셋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이사를 하고 나서 얼마 뒤 아버지는 경비원 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빠, 진짜로 하실 거예요? 이런 식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 그 직업에 귀천이 없는 거 알지? 새로 시작한 거라 배울 게 많지만 주민들의 신뢰를 받는 경비원이 되도록 열심히 해야겠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아버지. 그렇게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운영하시던 분이 이젠 경비복을 입고 작은 경비실에서 근무한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당당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우리 손녀 태어나면 할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줄 거다.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할 거야. 그 말을 들은 어머니도 저도 더 이상 뭐라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단지 조용히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거칠어진 손바닥, 햇볕에 그을린 손등이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우리가 당신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건 지금도 변함없어요. 맞아요. 아빠가 어떤 일을 하든 저는 아빠가 가장 존경스러워요. 아빠, 저는 아빠가 건강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더 바라는 게 없어요. 그래, 역시 가족밖에 없네. 그렇게 아버지는 경비원 일을 시작하셨고 어머니는 매일 도시락을 싸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돈이야 다시 벌면 되지만 자존감과 존엄은 스스로 지켜야 하는 거야. 그 남의 눈치 볼 것도 없고 남들이 하는 말 다 들을 것도 없다.
내가 택한 길이니까 난 당당하다. 그 말이 얼마나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때도 지금도 저는 아버지를 부끄러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제 딸의 돌잔칫날 저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던 저희 아버지가 창피하다며 연회장 밖에서 보초나 서라고 말한 시어머니의 망언과 시댁 식구들의 비웃음을 견디던 그때 회장님이 등장한 거였습니다. 아버지를 보자마자 그대로 멈춰섰고 이내 무릎을 꿇은 호텔 회장님. 돌잔치 행사장을 둘러본 뒤 VIP 행사로 교체하라며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호텔 회장님과 저희 친정아버지가 어떤 사이인지 도대체 어떤 인연인지 궁금해하던 그때 회장님이 저와 저희 가족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20년도 더 지난 일이네요. 그 당시엔 나이도 젊고 배기와 의욕이 충만했던 청년이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져버렸습니다. 그 도미노 게임 아시죠? 하나의 블록, 한 조각이 넘어지면 연달아 모든 게 와르르 무너져버리는 거. 그때 내 인생이 그랬습니다. 아무리 나쁜 일은 한 번에 생긴다지만 이건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헤어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때 정말 삶이라는 것을 정리하고 싶을 만큼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시작했던 사업은 빚더미만 남기고 무너졌고 부모님도 병석에 계셨고 아무것도 누구도 제 곁에 없었습니다. 과거 어려운 시절을 떠올리는 회장님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려왔습니다. 그날 한강 다리 위에서 그때는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한심하게도 스스로 세상을 등지려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선생님이 지나가셨어요. 저를 보고 다가와서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으셨고 저를 난간 안쪽으로 끌어내셨습니다. 호텔 회장님의 말을 듣고 있던 아버지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었지요. 젊은 사람이 거기에 서 있기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젊은 친구, 이대로 가면 후회할 거야. 그 말이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그리고 저를 붙잡고 설득하셨어요. 제가 울면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했을 때 선생님은 그저 웃으며 그러셨죠. 내 공장에 와서 일해보겠나? 숙식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님은 호텔 회장님의 이야기를 듣다가 자신도 모르게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은인,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생명을 구한 은인이라고? 바깥 사돈이 호텔 회장님의 생명의 은인? 맞습니다. 생명뿐 아니라 그 뒤에 인생을 책임져 주신 은인이시죠. 선생님은 그 길로 저를 공장으로 데려가셨어요. 숙소까지 마련해 주시고 식사도 챙겨주시고 옷도 사주셨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경계했지만 선생님은 단 하루도 저를 무시하거나 다그치지 않으셨어요. 늘 따뜻한 말 한마디, 묵묵한 격려. 그 당시 그게 저를 살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회장님의 등을 다독였습니다. 그 3년이 지나고 저는 선생님 사업장 옆 공터에 작은 중고 장비를 들여 제 사업을 다니기 시작했죠. 선생님은 아무 조건 없이 허락해 주셨고 도와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잘 배우고 도와주신 덕분에 규모를 키워 사업장을 옮기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많은 시간이 지나 결국 지금의 호텔 체인 사업으로 입지를 굳히게 된 겁니다. 회장은 눈가를 훔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연히 잘 되고 나서 선생님을 찾아뵈려 했습니다. 당시 선생님께 배운 일을 정리할 때 찾아뵈려 했는데 그걸 다른 이한테 넘긴다는 이야기를 드리기가 참 죄송스러웠고 이후에는 호텔 관련 공부를 하러 외국으로 떠났거든요. 생각보다 외국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무척 길어졌어요. 돌아와서는 다 망해가는 호텔 하나를 맡아서
화려하게 부활시키는 데 성공했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정신없이 호텔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호텔 회장은 다시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제 인생을 구해주신 분입니다. 제가 대표님이 아닌 선생님이라 부르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 생명의 은인, 인생의 참된 스승이시니까요.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그날 선생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손길 덕분이었습니다. 그 은혜는 죽는 날까지 잊을 수 없는, 아니, 잊어서는 안 되는 건데 제가 더 빨리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부끄럽고 너무나 죄송한 마음인데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서 선생님을 뵙게 되다니, 이게 운명이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연 회장은 조용했고 모두가 호텔 회장의 말을 숨죽여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을 가슴에 얹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눈을 피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나는 그저 눈앞에 사람이 너무 힘들어 보였을 뿐이에요. 돌아보면 나 역시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사람이니까요. 저에게 그 누군가가 선생님이었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갚을 기회를 주세요. 호텔 회장은 고개를 깊이 숙였고 아버지는 회장의 어깨를 두드리며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버지가 걸어온 길, 그 길 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얽혀 있었는지, 그 누구보다 당당하게 살아오신 아버지의 삶이 얼마나 깊고 단단한 것인지 다시금 느낄 수 있었던 시간. 그렇게 돌잔치가 끝난 후 호텔 회장은 정중하게 아버지와 저희 가족을 따로 모셨습니다. 연 회장 안쪽 프라이빗 룸에서 마주 앉은 자리. 호텔 회장은 진지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감히 제안 하나 드려도 될까요?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요. 지금 이 호텔 체인을 비롯해 제가 운영하는 사업에는 진심과 신뢰를 기반으로 중심을 잡아줄 좋은 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선생님께 호텔 고문직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고문직이라니? 내가 그런 자리를 맡을 자격이 있을지. 자격은 이미 증명되셨습니다. 선생님처럼 사람을 보살피고 위기에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분이라면 그 자체로 최고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 자택도 준비해드릴 생각입니다. 서울 근교에 있는 조용한 주택인데 사모님과 함께 지내고 손녀 따님이 방문하기에도 좋은 곳이지요. 아버지는 당황한 듯 한참 동안 말씀을 잇지 못하셨어요. 이제 은혜를 갚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선생님. 그리고 호텔 고문직은 선생님께서 호텔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경비직을 그만두시고 호텔 회장 곁에서 새롭게 사회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매주 회의에 참석하시며 기업의 윤리자문과 직업 멘토링 프로그램을 맡게 되셨어요. 그리고 돌잔치 후 얼마 뒤 시댁 식구들이 저희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아주버님과 형님, 시모님까지 오셨더라고요. 아, 우리가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너무 몰랐다. 잘못했어.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홀대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미안하다. 내 눈이 어두웠다. 사돈 어른은 정말 존경받아야 할 분이었는데. 저는 그저 말없이 문 앞에 서 있었는데 남편이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다른 날도 아니고 지우 생일날. 아버지 엄마의 말과 행동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으세요? 장인어른 사업 운영하시고 형편 여유로울 때 아버지 엄마 행동 기억 안 나세요? 명절마다 장인어른이 고급스러운 선물 보내주시는 거 좋다고 받으셨잖아요. 장인어른 지원 덕분에 해외여행도 다녀오셨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사돈, 귀한 사돈 하셨으면서 장인어른 사업 정리되고 나서 엄마 아버지가 하신 게 뭐가 있어요? 뭘 해드리지는 못할 망정
그 사람들 앞에서 경비복 입었다고 그렇게 망신을 줘요? 저는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속보이고 천박한 사람들인지 몰랐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아니요, 몰랐던 제가 한심하네요. 하지만 이제 두 분의 실체를 알았으니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따로 찾아뵐 일 없을 겁니다. 그만들 가세요. 지우는, 우리가 우리 손녀도 못 보고 살아야 한단 말이냐?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를 안 보는 게 지우 교육에 좋을 것 같네요. 말을 마친 남편은 문을 닫았고 그 이후로 시댁과의 연락은 끊어졌어요. 시간이 아주 오래 지나면 무언가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당장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시댁과의 교류는 없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과는 자주 연락하고 방문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지우야, 오늘은 할아버지랑 공원 갈까? 응, 할아버지 최고. 우리 공지가 그새 또 컸네. 그런데 지우가 매일 할아버지만 찾으니 큰일이다. 아빠가 워낙 잘 놀아주시니까 지우가 할아버지를 너무 좋아해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때 아버지는 묵묵히 일어섰고 다시 세상 앞에 당당히 서셨습니다. 인생은 긴 마라톤이야. 넘어질 수 있어도 다시 일어나 달리는 사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완주를 하는 거야. 최근 아빠가 하신 이 말씀이 저에게는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